첫 비행에 성공했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달 7월 29일 2차 비행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시험 비행 때보다 6분이 더 늘어난 총 39분을 정상 비행하면서 랜딩 기어 또한 무사히 접은 채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모습에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개발 기술에 집중하면서 자국으로의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산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KF-21의 성능을 평가절하하며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조차 2차 비행 성공 소식 이후 이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6개월 전 한국과 약 1조 원가량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던 사우디에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K9 자주포와 천공투 등을 매입하며 우수한 한국 방산을 외치던 사우디가 최근 KF-21이 아닌 중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무언의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관측통들은 KF-21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비록 한국의 전투기 KF-21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자신들이 노리는 아프리카의 스텔스기 시장에서 위협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간 5세대 스텔스기라고 줄창 내세웠던 중국 전투기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KF-21을 향해 자신들의 5세대 스텔스기 제니10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자신했지만 지난 2018년 인도군의 4세대 전투기 수호이 30에 의해 중국의 제니10이 그대로 탐지되는 굴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각국의 외신들은 중국이 자랑하는 스텔스기 제니10이 평범한 지상 레이더에도 쉽게 포착되었으며 이는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제니10은 2011년 미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의 연구개발에 참여한 미국 기술자를 빼돌려 만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실상은 겉만 스텔스기였고 쉽게 레이더에 잡히는 전투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2019년 중국이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기 수호이 57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자국 스텔스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SCMP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해군 기지 활주로에 F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탐재기로서 중국이 개발 중인 FC-31을 주력 기체로 사용한다는 것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 전단을 운영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항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게 FC-31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함선에 배치된 F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해외의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FC-31을 적극 외부로 노출하여 자국의 항공 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였고 이어서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 사무소까지 설립하며 본격적인 수출 행보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우디였는데요. 인도 언론 유라시아 타임즈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무기 전시회 현장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원유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가 이례적으로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방산 관계자는 사우디 현지에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와 기술자를 파견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금방이라도 중국 무기를 구입할 것 같았던 사우디는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 정부와 접촉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사우디 측은 중국 무기 구입 중단 의사를 밝힌 뒤 한동안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두었는데 최근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후 세간에는 사우디의 거래 대상 품목에 KF-21이 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사실은 사우디가 중국의 FC-31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냉전 상태에 있는 미국을 겨냥해 경고를 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를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인물로 평가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원유 갈등으로 인해 사우디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점차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빈 살만 왕세자가 미중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중국 무기에 대해 관심 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 FC-31 구입권은 미국을 겨냥한 일종의 쇼였는데요. 사우디에게 FC-31을 자랑스럽게 선보였던 중국은 이로 인해 대외적인 굴욕을 또 한 번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항모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선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했던 FC-31을 애초에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출발했지만 처음부터 철저하게 F-35 및 F-22 같은 5세대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체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KF-21의 역량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게 만들어줄 미래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수년간의 연구 개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해당 사실을 전한 매체는 향후 6세대 전투기에는 인공지능 융후인 복합 전투체계와 레이저 등이 들어갈 것이며 마하3 이상의 속도가 가능한 극초음속 엔진과 고성능 네트워크 기능으로 완전 통합된 전투 네트워크도 선보일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즉 말로만 최고라고 외치던 중국 전투기들과는 달리 한국은 은밀히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던 것인데요. 이와 같은 정황이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통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넘어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세계 최강 방산대국의 위상에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했던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노력을 투자했을 우리 국방부와 수많은 관련 연구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의 위상에 대해 한껏 자랑스러워했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국제정세 뉴스들을 모아 빠른 브리핑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